여러분은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의리? 아니면 고도의 도덕성? 구호재단을 만들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도왔던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때문에 최근 눈살이 찌푸려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반려자를 배신하고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 주제에 네가 뭔데 선행을 했다는 점에 화가 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선행은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부터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볍게 다루어 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돈과 권력의 관계예요.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리더의 기본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죠. 우리나라에도 존경스러운 청백리들이 참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력과 돈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는 헝그리 복서가 대세였는데요. 반드시 성공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의지는 굶어본 사람이 더 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패 복서 메이웨더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요.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도 과거에는 조금 힘없고 배고픈 학생들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비교적 강남권 출신 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아이들 학교는 엄마가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액의 과외 수업을 시키기도 하고 봉사 점수와 같은 조금 색다르고 또한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서 대학에 보내는 경우도 많아졌죠. 어떻게 해서든 서울대에 진학을 시키려는 이유는 권력이나 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부모들의 절실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고 돈 역시 권력이 있어야 영생을 담보할 수 있었죠. 영화 무적자를 보시면 자신의 형을 위해서 기꺼이 사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일이 건달 세계에서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성에 감동해서 처음 며칠 정도는 못 따라다닐 수 있겠죠. 결국 돈이 없는 군주는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가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도 해외의 유명한 정치 명가들은 상당한 군권을 배경으로 지속이 되어 온 반면에 위대한 정치를 꿈꾸는 수많은 신흥 정치인들은 돈이 없어서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권력의 끈을 대려고 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처럼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러시아에서 가즈프롬을 국영화한 이유가 뭘까요?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은 에너지였고 지천으로 깔린 에너지를 손에 쥔 푸틴은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3회 연속 연임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총리직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누가 봐도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푸틴에게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장기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절대 권력이 돈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는 더욱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위대한 정치가로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단지 패기가 넘치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물론 카이사르가 위대한 군주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는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주변에 해당하는 갈리아 등의 정복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황금을 가지고 와서 정치 자금으로 충당을 하기도 했으니까 분명 위대한 제국의 황제였음에는 틀림이 없죠.
제 말의 취지는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만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는 정치가로서의 위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콜로세움에 검투사를 동원해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검투사라는 직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잔인한 악마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마치 마약처럼 더욱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다가 말기에는 잠깐 피와 살이 튀는 격투로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검투사는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프로 레슬러나 UFC의 파이터 혹은 화려한 무대 기술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아이돌에 비유될 수도 있을 만큼 꽤나 괜찮은 직업이었죠. 흥행사가 사람들에게 멋진 쇼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화려하게 꾸미듯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처럼 실제로 바닥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극적인 연출은 감동을 만들고 더 큰 감동에는 더 많은 돈이 모였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에서는 도덕과 의리 같은 것들이 위대한 정치가를 만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도덕성을 저버려야 하는 일도 있다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죠. 하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금 고리타분하게 도덕이나 혹은 종교적 가치에만 치중해 국민들을 굶긴다면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겠죠. 그보다는 다소 탐욕스럽고 과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일지라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제격일 수 있겠죠. 미국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과연 그 자리에 대해 얼마나 높은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로 살피는 편이에요. 모든 질문의 시제가 미래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그가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보다는 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만 추궁하고 있다는 점은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모두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어느 곳에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있죠. 평생을 깨끗하게 보낸 사람이 정치까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빨이 있는 사냥개가 늑대랑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결함 때문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